비행기 화장실에서 플러시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치 쓰레기가 하늘로 던져져 구름 사이에서 녹아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고도만 미터 상공에서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비행기 화장실에 들어간 모든 것은 비행 내내 승객들, 바로 아래에 있는 밀폐된 탱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의 비행만으로도 수백 리터, 장거리 비행에서는 수톤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밖은 영하 50도까지 온도가 떨어지고 압력 변화도 심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비행기 폐기물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버튼 뒤를 들여다보고 비행기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1990년대 초 교외의 어느 한적하고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을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천천히 아침 커피를 마시며 최신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멋진 휴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아무도 어떤 장난이나 깜짝 음악도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침의 고요함이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충돌음으로 산산이 깨집니다. 밝은 파란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엄청난 속도로 한 아파트 건물의 지붕 위로 떨어집니다. 이 신비로운 얼음 덩어리는 거의 20kg에 달하는 무게로 무거운 대포알처럼 튼튼한 지붕을 그대로 뚫고 들어갑니다. 겁에 질린 집주인들은 당황해서 밖으로 달려나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의 이상한 파편들을 목격합니다. 이 푸른 얼음은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천천히 녹으며 매우 날카롭고 불쾌한 화학 냄새를 남깁니다. 이처럼 이상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공포를 안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곧바로 신문을 통해 가장 황당한 이론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푸른 덩어리들이 어떤 비밀의 산물이라고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번쩍임이 외계 문명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겁에 질린 목격자들은 경찰에 찾아가 군대가 도시 위에 새로운 화학 물질을 몰래 뿌려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위험한 우주 바이러스를 담은 희귀한 푸른 운석의 파편이라고 굳게 믿어서 튼튼한 우산 없이는 집 밖에 나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신비로워서 가장 유명한 초자연 현상 연구가들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과학적 설명은 훨씬 더 현실적이었지만 그만큼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 으스스한 푸른 운석은 사실 오래된 비행기 화장실에서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는 특별한 푸른 화학 액체를 사용했습니다. 밸브가 제대로 꽉 닫히지 않으면 그 액체가 비행기 밖으로 천천히 새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해발만 미터 상공에서는 기온이 영하 50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액체는 즉시 얼어붙어 비행기 표면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해 더 따뜻한 대기층에 진입하면 이 얼음 덩어리는 녹아 부서지면서 빠르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가 너무 흔해서 엔지니어들은 액체가 얼지 않도록 새로운 방법을 신속하게 고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왜 처음에 이 파란색 화학 액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상 최초의 비행기 화장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192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여객 항공이 막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비행기는 엄청나게 시끄럽고 몹시 추웠으며 전혀 밀폐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조종사들과 소수의 용감한 승객들도 장시간 비행 중에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엔지니어들은 이 까다로운 생물학적 문제를 가장 단순하고 심지어 원시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작은 객실 뒤쪽에 일반 금속 양동이를 두었고 뚜껑을 꼭 닫아야 했습니다. 조금 후에는 넓은 플라스틱 깔때기에 속이 빈 관이 연결된 형태의 디자인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관은 구멍을 통해 밖으로 곧장 이어져 있었고 액체가 바로 공중으로 쏟아지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 애호가들은 초기 여객기 비행이 완전히 청결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아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옛 흑백 사진에서 우리는 종종 화려한 긴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날카롭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신사들을 봅니다. 비행기를 엄청나게 무겁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대형 화학식 변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변기 바로 아래에 특수한 파란 액체가 가득 찬 큰 탱크를 숨겨두었습니다. 승객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전기 펌프가 탱크 바닥에서 파란 물을 끌어올려 변기를 내리고 모든 것을 아래로 보내곤 했습니다. 문제는 그 탱크가 승객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액체가 탱크 안에서 마구 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에어포켓에 빠졌을 때 이 파란 액체가 그냥 쏟아져 나와 객실을 엉망으로 만들고 승객들을 놀라게 했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수십 가지나 있습니다. 밝고 부자연스러운 색깔과 이상한 화학 냄새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소름 끼치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걱정이 많은 승객들은 이 파란 액체가 어떤 비밀스럽고 강력한 산이라는 이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 물질이 떨어진 물건을 완전히 녹여 보이지 않는 증기로 만들어버리는데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액체가 피부에 닿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심각한 화학 화상을 입을까봐 최대한 빨리 부스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명한 파란 액체는 그냥 일반 탈취제와 순한 항균제가 섞인 무해한 혼합물이었습니다. 이 액체는 아무것도 녹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균을 죽이고 악취를 효과적으로 가려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경제학과 물리학의 냉혹한 법칙에 있었습니다. 물은 정말 무거운 물질입니다. 모든 대형 여객기는 이륙전마다 수백 리터의 파란 액체를 실어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추가 중량 때문에 엔진은 값비싼 연료를 엄청나게 더 태워야 했습니다. 항공사들은 매년 무거운 물을 하늘로 실어 나르느라 수백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업계는 이 액체의 필요성을 없애줄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시급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시스템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1982년 제임스 캠퍼라는 뛰어난 발명가가 전 세계 항공업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특허를 내고 최초로 보잉 여객기에 현대식 진공 플러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좌석 바로 아래에 화학 액체로 가득 찬 무거운 탱크가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신 바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리를 보고 마법의 버튼을 누르면 경주용 엔진의 굉음 같은 유명한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변기 안의 모든 것이 즉시 작은 구멍으로 사라지고 청결함만 남으며 준비되지 않은 관광객들에게는 약간의 놀람을 남깁니다. 바로 이 갑작스러운 소음이 전 세계 여행자들 사이에서 가장 끈질기고 무서운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예민한 사람들은 그 시끄러운 플러시 버튼에 오싹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변기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플러시를 누르면 미친 듯이 강력한 진공이 자신을 플라스틱에 빨아들일까봐 걱정합니다. 이 디자인 때문에 사람들이 비행기 화장실에 빨려 들어갔다거나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일어설 수 없었다는 온갖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은 항상 변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면서 거의 욕실 벽에 찌그러질 듯이 붙어서 플러시를 누릅니다. 하지만 빨려 들어갈 거라는 두려움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변기 시트는 실제로 공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작은 틈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변기 내부의 진공은 객실 내부의 공기압 차이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객실 안의 공기는 두껍고 따뜻해서 우리가 쉽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 10,000m 상공의 공기는 매우 희박합니다. 플러시 버튼을 누르면 공압 밸브가 갑자기 열립니다. 이 엄청난 압력 차이가 거대한 보이지 않는 진공 청소기처럼 작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 200g의 물만 사용해서 변기를 청소하면서 거의 시속 200km의 속도로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로 여러분 발 아래에 있는 특별한 저장 탱크로 들어갑니다. 비행기는 콘크리트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한 뒤 터미널 건물 옆에 주차합니다. 곧바로 큰 탱크와 길고 두꺼운 호스를 단 작은 특수 트럭이 다가옵니다. 작업자는 비행기 하부에 있는 특별한 해치로 가서 그것을 열고 호스를 항공기의 밸브에 단단히 연결해야 합니다. 이 일은 완전한 집중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곤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작업자가 호스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불행한 사고가 수십 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항 밖에 불법으로 폐기하는데 보통 밤에 근처 강이나 호수에 버려서 아무도 이 환경 범죄를 적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폐기 과정은 훨씬 더 지루하지만
우리 환경에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트럭에는 강력한 진공 펌프가 설치되어 있어 몇 분 만에 비행기 탱크의 모든 내용을 트럭의 탱크로 빨아들입니다. 그 후 트럭은 공항 내의 특별한 정거장으로 이동해 그곳의 내용을 비웁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참는 것은 신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대규모 사건으로 인해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담한 SF 팬들은 곧 화장실이 인공지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행 중에 유기 폐기물을 즉시 순수 산소로 바꿔주는 초소형 내장 레이저가 곧 등장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예측합니다. 일부는 심지어 휴대용 포켓 사이즈의 블랙홀 개발을 믿고 있는데 이 블랙홀이 모든 폐기물을 빨아들여 다른 차원으로 보내 항공기가 무거운 탱크를 실을 필요를 영원히 없애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항공 엔지니어들의 실제 프로젝트는 다르지만 그만큼 놀랍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특수한 보이지 않는 자외선 램프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내리고 문을 닫는 즉시 이 강력한 빛이 켜져 단 3초 만에 알려진 박테리아의 99%를 죽입니다. 게다가 디자이너들은 현재 배관 내부의 형태를 바꿔 물 내리는 소음을 크게 줄이고 있어 이제 민감한 승객들도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들은 항공산업이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파란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던 시절부터 초강력 밀폐 탱크와 강력한 자외선 청소 기술을 만드는 데까지 함께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적인 편안함은 놀랍고 엄청나게 복잡하며 때로는 숨겨진 공학적 해법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두꺼운 구름을 뚫고 비행하다가 시끄러운 플러시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우리를 높은 하늘 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놀라운 과학의 뒷이야기를 꼭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숨겨진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더 많이 발견하고 싶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유익한 채널을 꼭 구독하고 알림도 켜두세요. 틀림없습니다.